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목포 등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종합경기장은 여전히 공사 중이고 교통과 주차 문제도 걱정입니다. 목포 지역 숙박도 비상입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바가지 요금에다 심지어 웃돈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목포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숨겨놓고 몰래 녹화를 하려던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 전남 4개 지역 11개 구역이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목포 등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종합경기장은 여전히 공사 중이고 교통과 주차 문제도 걱정입니다. 전국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과 함께 주요 경기가 펼쳐질 목포 종합경기장. 대회 100일을 앞둔 현재 공정률은 95%,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당장 오는 8월 전국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가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데 육상 트랙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달 말에까지 안공할 걸로 지금 지붕도 다음 주면 다 끝날 겁니다. 테니스장과 하키장 등 목포에서만 10개 경기장 신축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된 건 3곳뿐입니다.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 그리고 태풍 등의 여름 기상 여건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전국체전 기간 교통 대란도 우려됩니다. 1만 6천여 석의 종합경기장 주차장의 차량 수용 규모는 870여 대뿐. 목포시는 임시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1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권역별 통별로 EP 주차장 지정, 셔틀버스 승하차장 지정해가지고 23개 통별로도 셔틀이 갈 예정이거든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얼룩진 목포의 주 간선 도로와 비좁은 주차 시설도 걱정입니다. 순천시는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차량 부재를 도입해 도심 통행량을 줄였는데 목포시는 아직 이런 관련 대책조차 없습니다. 정체된 구간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또 수립하자. 경찰서하고도 또 같이 해야 되고요. 전국체전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 개최지인 목포 지역 분위기는 전국대회가 열리는 곳이라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말 대회 300일을 앞두고 목포역 앞에 시계탑을 설치하고 관련 행사를 열었던 목포시와 전라남도. 하지만 이후 전국체전 붐을 일으키기 위한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국체전 100일을 앞둔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또 다른 문제는 숙박입니다. 목포의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바가지 요금에다 심지어 웃돈을 요구하는 숙박업소들도 있다고 합니다. 목포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참여 인원은 선수와 임원진을 포함해 4만여 명. 개회식과 폐회식 등 주요 경기가 열리는 목포에도 선수단만 11,000여 명, 가족과 관광객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목포 지역 숙박시설은 326곳에 8,600여 개 객실 뿐 인원을 수용하기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숙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숙소 예약한 담당자가 목포에 안 그래도 출장이 가 있어요. 목포 지역 숙박업소 여러 곳에 방이 있는지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역시 빈 방은 없었습니다. 10월 방 예약이 되나요? 다 찼네요. 10월에 방 예약하려고 좀 하는데요. 객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가지 요금 우려도 현실화됐습니다. 평일 하루 기준 5만 원이던 목포 지역 숙박료는 두세 배가량 높아져 대목 장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 좋게 방을 구했어도 계약 파기 요구를 받는 선수단도 있습니다. 더 올렸지 않으면 계약 파기하겠다 못 드리고 이런 데고 다 단합을 한 상태로 방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목포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목포 인근 다른 시군에 있는 숙박시설을 잡는 선수단도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를 발판 삼아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면모를 전국에 알리려는 목포시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는 맛의 도시라 불립니다. 그만큼 먹거리도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국체전 기간 동안 목포를 찾은 분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바가지 요금 등을 근절시켜 맛의 도시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목포 원도심의 한 식당. 오전부터 문전성시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방송을 보고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거립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원도심에서 북적거리는 식당은 이곳 한 곳뿐. 또 다른 식당은 손님을 찾기 힘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목포 식당가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목포 지역 음식 업계가 전국체전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체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자영업자들이 아주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열리는 10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목포를 찾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은 11,000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하루에 최소 2만 원가량 음식값으로 지출한다면 15억 6천여만 원의 수익이 창출될 전망.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KTX 개통 당시 목포는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등으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포시는 음식점 전수조사와 함께 위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친절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 미소, 적정 가격의 캐치프레이즈로 위생용품, 영업자 준상 액자 등을 제작하여 식품 적격업소에 배포하여 바가지 요금 없는 우리 시가 되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목포시는 물론 음식점마다 기울이는 노령 여하에 따라 맛의 도시 목포의 명성이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 전남 4개 지역 11개 구역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가 면제 완화되며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활용 서비스 모델 실증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영화 비밀전학을 제작해 오는 11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화 비밀전학의 연기자와 제작진은 모두 학생과 교직원들로 다음 달 7일까지 주연급 15명 등을 선발하고 제작진에는 학생을 제외한 교원과 교육 전문직이 참여합니다.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숨겨놓고 몰래 녹화를 하려던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불법 촬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지역에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131명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또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중마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 전세값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 전세 위험 단지입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성지. 수년 전부터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많게는 100채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는 임대사업자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전세값이 집값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최근 부산 소재 법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통보하더니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돈은 못 돌려받아서 집행명령 신청하고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경매에 들어가거든요. 집주인은 경매 끝나고 나서도 남은 금액 줄 생각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다른 피해자도 경기도에 사는 임대사업자가 갑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결국 손해를 안고 전셋집을 매입했습니다. 절대 돈을 이제 소송해서 해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소유권을 제가 넘겨받고 집을 지금 현재 시세에 맞게 팔고 지금 손해를 2,200 정도. 피해자 대부분 인근 산단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로 집주인이 각각 다르고 산발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디에 피해를 신고할지, 무슨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해하다가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떠안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전세 사기 상담 창구를 개설한 광양시도 동향을 파악 중인데 피해 규모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고 또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견되면 즉각 중앙하고 협력을 해서. 다만 전세 사기 우려가 제기된 게 지난해 하반기부터인 만큼 광양시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광주지법에 공탁을 건 배상금을 법원 공탁권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외교부의 이의 신청도 이유가 없다며 수용해 공탁 불수리 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여부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한편 공탁금 공방의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정부의 제발 양심을 옳게 쓰라고 일갈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갚겠다며 법원에 낸 공탁금을 불수리한 광주지법. 이에 외교부는 그제 오후 광주지법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불수리 결정을 내렸던 법원 공탁관은 정부의 이의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탁관은 당초에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불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의 사실 인정과 사죄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내용 증명을 일제 강제동원 지원재단에 보낸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제3자의 배상금 변제가 민법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너다가 제발 양심 옳게 쓰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 그래야 양심이 옳은 사람으로 도와줄 것이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향후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공탁관의 의견과 동일하게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단 측이 법원 결정에 항고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 재단 측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면 공탁관에게 공탁 수리 절차 등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공탁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돈 놔둘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하고 손 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한편 전주지법도 고 박혜옥 할머니의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고인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상속인으로 이를 변경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암군은 메이저리그 출신 최희섭 기아 타이거즈 코치 등 10명을 영암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문화와 체육, 종교 등 각 분야별로 선정된 영암군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국내외 영암을 알리고 투자 유치와 문화 관광 축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암군 홍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신안군은 필리핀 산마테오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안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서 어업 분야 근로자 120명을 배정받았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산마테오시로부터 근로자가 도입돼 51곳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남교육지원청이 교육부 주관 농어촌 우리 동네 예술학교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합니다. 해남교육지원청은 올해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전래놀이와 연극, 만화, 웹툰 등을 교과 연계 또는 교육과정으로 모두 2,040시간을 운영하고 연말에는 합동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완도수목원이 산림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물을 오는 1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구입 대상은 소장 경위가 분명한 완도 지역과 관련한 민속 자료, 황칠공예 등 목재 예술품과 고문서 등 문헌 자료 등으로 심사를 거쳐서 선정 여부와 가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민직선 사기 전남교육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교육가족이 묻고 교육감이 직접 답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남교육연구 정보원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는 김대중 교육감이 주제 발표를 하고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교원, 학부모 단체 등이 전남교육 대전환에 대한 실천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동북권 교육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2023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에서 대상액 4,935억 원 가운데 65.3%의 집행률로 전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남군은 특히 소비 투자 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 1,923억 원 대비 2,486억 원을 초과 집행해 129.3%의 집행률을 달성한 걸로 평가됐습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1조 3,217억 원을 운용해 전국 군 단위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이 7월부터 여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합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로 만나는 그림책 놀이, 성인을 위한 여행기 장문 수업,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학 창작 프로그램 등 18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 해수풀장이 오는 8일 개장해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됩니다. 외달도는 목포에서 여객선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하루 4차례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이 내리쬐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목포는 30도, 한평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으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과 염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하늘 흐려져 내일 오전부터 장맛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한편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집안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와 신안 22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강진과 장흥 20도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23분입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오겠습니다. 그 후에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하는 방향 청계 농동단지역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